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 일면 톱 사진기사는 상당히 유쾌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무려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습니다. 자, 많은 신문이 일면에 사진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손흥민 아시아인 첫 EPL 영국 프로축구죠. 1경기 4골, 한 경기에 해트트릭은 3골이죠. 해트트릭을 넘어서 4골을 넣었는데 그 4골이 후반 막판부터 시작해서 전반까지 이어지는 30여 분 동안 펼쳐졌습니다. 4골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전반 47분, 후반 2분, 19분, 28분. 영국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EPL 2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넘어서 4골을 넣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기록입니다. 상당히 유쾌한 소식인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선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은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 가수 그룹도 있죠. 바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탄소년단이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어제 청와대에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청와대를 방문을 해서 그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 상당히 심하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 그리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공무 의혹, 또 집값파동, 또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는 불공정, 이것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돌아서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거기에 방탄소년단도 초청이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3면을 먼저 보시죠. 자, 어제 공정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공정, 과연 이 사회가 공정한가, 청년들에게 공정한가, 청년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아일보 3면을 먼저 보시면 문 대통령 추 아들 의혹 언급 없이 병역 비리 건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정이라는 말을 37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공정이란 말을 37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청년들 앞에서 하는 연설입니다. 청년들 앞에서 지금 병역 의혹에 추미애 장관이 휩싸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병역 비리를 건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한 청년들의 공정 요구를 절감한다, 차별 해소 과정 불공정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력 지지층 2030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져서 2030 청년층에서 공정 이슈가 확산됐습니다. 공정 이슈가 확산됐는데 어제 37번에 걸쳐서 공정을 언급을 했지만 이 사태의, 공정 사태의 원인이 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추미애, 인국공, 윤미향, 집값,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공정이란 단어만 37차례, 불공정은 10차례, 청년은 64차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공정 청번 외친들 공허한 메아리다, 말로만 공정이냐, 정말 실천하는 공정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다뤘고, 또 특히 사설, 칼럼에서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합법,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본인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 이야기 하듯이 공정사회가 우리의 목표다,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들어서면서 처음에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만 그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정이 목표다, 촛불 정치는 공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설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사설을 또 대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유체 이탈식 공정이라고 했지만 이거 완전 유체 이탈 합법이다. 본인이 과연 어떤 명확한 국정 의지를 가지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순히 선거가 다가온 내년 4월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또 그 다음 11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 있고 그것도 선거도 의식을 하고 또 임기 말에 랜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2030을 달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공정 이야기하는 건지 유체 이탈이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합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심각하다. 그제 첫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그는 공정이란 단어를 37회나 언급했다. 그제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들이 군시절 휴가 특혜, 통역병 민원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조국 사태 때도 각종 조국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 큰 치명타를 입었지만은 그때도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죠. 법치를 이끌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불공정한 의혹들이 많고 검찰에 기소까지 된 그 상황에서 그때는 뭐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빚을 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국 감싸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지금 현 집권 세력 스스로가 불공정의 기득권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공정을 실천할 여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정이란 말이라도 꺼내지 않기 바란다. 이렇게 중앙일보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설들도 거의 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제 칼럼도 제가 영남일보에 매주 월요일 날 정치 칼럼을 씁니다. 제 칼럼도 어제 제가 이 공정 문제를 짚었습니다. 진영 안의 공정. 자, 이 공정을 강조를 하는데 그 진영 안에서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기득권 세력이 된 쪽이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누렸던 그 특혜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영 안에서는 그 공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불공정으로 피해를 입은 젊은 층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쭉 제가 보니 마치 이 공정이란 이 개념이 바뀐 거 아니냐. 공정이란 개념이 바뀐 거 아니냐. 공정의 정의가 바뀌었다. 진중권 교수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마치 그런 좀 뉘앙스가 생겼고 특히 그제 BTS까지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 인물은 탁현민이죠. 여전비서관 탁현민인데 탁현민 씨가 본인의 SNS에서 스스로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BTS까지 뭐 초청을 한 데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탁현민 이야기입니다. 2020년 나는 어떤 공정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웠다.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공정 때문에 불공정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고민스러웠다 이렇게 했는데 탁현민 씨는 최근에 그 지인들이 과거에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 노바운달인가요? 그 홍보 대행사를 만들어서 정부 홍보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논란에 서 있습니다. 불공정이죠. 특혜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정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다. 탁현민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수 언론은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경향신문 보시면은 아주 무의미하게 했습니다. 공정 37번 말하며 지지 이탈 청년청 달랜 문 대통령. 자, 지지에서 이탈한 청년청을 달래기 위해서 공정이란 말을 37번 사용했다. 청년들에게 좀 상심한 청년들에게 공정을 앞으로 목표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사태죠. 추미애 아들 집값 어색해서 기성세대 불공정에 익숙해 있다. 기성세대는 불공정에 익숙해 있다. 청년 눈높이에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허한 메아리다. 이 정도 한줄 넣었고요.
한겨레 신문은 아예 이 공정 37번 말하는데 침묵했습니다. 침묵하고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BTS에게서 2039년 선물 받은 문 대통령, 뭐냐면은 이 20년 후에 2019년 후죠. 2039년 20회 청년의 날에 한번 열어보시라 하고 BTS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 받는 사진만 그냥 간략하게 사진으로 기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그 공정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발언은 씻지 않고 그냥 사진 어제 그런 행사 있었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과연 이 말로만 공정하는데 정말 진정한 공정은 무엇이냐? 조선일보 일면 사진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사진이 손흥민이 아니고 벨기에 공주가 등장합니다. 벨기에는 공주도 특히 없다. 이것이 공정. 자, 벨기에 공주가 훈련을 받는 사진입니다. 훈련을 받는 사진인데 진흙탕 분봉에서 포복을 하고 있죠. 19살짜리 공주입니다. 다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사년하지만은 여기 벨기에는 공주가 1년 동안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입니다. 엘리자베트 공주가 19살인데 벨기에 육군사관학교 훈련장에서 포복 훈련을 받고 있다. 벨기에 왕실은 이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공개로 했고 이 공주는 왕실 전통에 따라서 1년간 육사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맡은 교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도 다른 생도들과 똑같이 대한다. 자, 벨기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 일이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조선일보 일면 사진을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진 아래 보면은 추미애 의혹 등급 없이 공정 37분 37번 외친 문 대통령 이 기사가 또 나오고 있죠. 이어서 나옵니다. 서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BTS 불러서 청년의 날 행사를 했고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병역 문제에 이어서 정치 후원금 논란도 또 불거지고 있죠. 정치 자금 계좌 카드를 엉뚱한 데서 썼다, 다른 식당에서 썼다, 그런 이야기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 전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공정 이것을 37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공정 이야기가 나오니 공정경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그때그때 알아서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 소식이 모처럼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등장을 했고 특히 경제신문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공정경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공정경제 문제인데 과연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 논란이 또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기업법이라고 이렇게도 불리는 기업 규제 3법이 있죠.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 3법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찬성 입장을 밝혀서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경제신문들이 경제 논리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3면 보시면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이 시대정신이다. 공정경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야당은 황금알을 낳는 기업들 죽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있죠. 대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런 것이 보수 진영의 시각이고 공정경제 하려면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보 정권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규제 3법을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답을 하면서 민주당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그런데 국민의힘 야당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기업 옥죄는 법안인데 기업을 완전 옥죄고 이 상황에 또 코로나 전국에서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법안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경제 아래 보시면은 김종인은 왜 이 기업규제 3법을 고집을 할까? 당과 재계가 그렇게 반발하는데 왜 고집을 할까?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일지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은 심각합니다. 기업규제 3법 폭풍 전향,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야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말 들어서 뭐 하겠느냐고 하는 김종인, 보수당 대표 자격이 있기는 있나? 자, 김종인 이런 식의 기업, 뭐 정당이 기업 말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보수 야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정치하는 사람이 기업 말들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보수 정당이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정경련 부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종인이 보수당 대표 자격이 있느냐, 지금 뭐 비대위원장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대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개혁 대상이라는 김의 안식, 또 김종인이 정말 공정상법, 이른바 공정삼법의 파괴력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온다는 겁니다. 내년 재보선 2022년 대선에서 표 얻기 위해서 어떤 면밀한 검토도 없이 잘 모르면서 그냥 여당의 재벌 때리기에 동참해서 보완해도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경제통 의원들조차도 이것은 경제정책이 자살골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김종인은 마이웨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설프게 어떻게 보면 뭐 좌클릭, 이게 나설 때가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국민의힘이 당 상징 색깔을 하면서 뭐 중도 진보까지 아우른다고 세 가지 색깔을 넣어놨어요. 외국과 유럽 국기처럼 그런 당 로고를 또 이렇게 제시를 했다가 반발을 사고 막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여기에 따라서 보수의 앞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령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이낙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만 부각이 되고 있죠. 보수 쪽에는 전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군불만 떼고 있습니다. 뭐 40대, 뭐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고, 뭐 백종원 요리사까지 막 들먹이고, 이렇게 하니 본인이 대선에 나갈 욕심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일부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보수 주자들의 부각을 막아버리는, 우리 당의 대권 주자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김종인 위원장이 막는다고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막히겠습니까? 자, 서서히 다른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 일단 3면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보시면은 유승민, 홍준표, 김병준 세 사람은 다 대구 경북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죠. 유승민은 복귀 채비, 홍준표는 복당 가능성, 이렇게 김병준은 또 포럼을 연다 이러면서 지금 서서히 몸을 푸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유승민은 다음 달에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엽니다. 그래서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고,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국민의힘 복당에 긍정적이다, 홍준표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국민의힘에 복당할 걸로 예상된다.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의 뭐 공정거래, 공정경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죠.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기도 한데,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날 대구에서 포럼을 엽니다. 그리고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비판도 그런 차원이었죠.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대선 주자들, 보수의 대선 주자들도 몸을 푸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정치기사 한 두세 개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제명대도 이원직 유지한 김홍걸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제명을 해버렸죠. 비례대표위원이라서 국회의원 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야당은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힘 박덕
박흠 의원이 5년 동안 국토위 활동을 했는데, 국회 국토위 활동을 했는데,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받았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일감을 몰아받았다.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납니다. 자, 청와대에서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또 추미애 장관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검찰을 장악하는 그런 단계를 또 하나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9월 21일 조간 딱 풀렸습니다.